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사면에 대한 언급, 이 국민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공감하고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 불통이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온오프라인이 결합이 됐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또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계산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지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좀 이 부분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우리가 대통령 기자회견을요, 보통의 경우에는 외국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외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게 기자가 계속 뭔가 대통령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2차, 3차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형식인데 아직도 그런 형식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한 기자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을 때 아니 그건 또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기자 숫자도 워낙 많고 제약된 시간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기자회견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뭐 정권을 넘나들고 어느 정부든 간에 다 아쉬움을 갖는 그런 부분을 똑같이 이번에도 아쉬움 느꼈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기자들하고 직접 대면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자는 2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을 여러 차례 읽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풀 발언 전체를 좀 보려고 노력을 네.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고심해서 한 발언의 흔적은 보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듣기를 원한다는 걸 일단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10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약 123분. 그만큼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고요. 기자들, 국민들이 궁금한 내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갈등은 좀 키우지 않겠다라는 네.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지 네.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건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을 하셨고요. 사면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원론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내 임기 동안에는 안 한다라고 확정돼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갈등은 좀 최소화하려는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게티가 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말씀드리면 우리 정인양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이 아파하는데 입양 후 취소나 아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 같은데 한미 연합 훈련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나라 방어훈련인데 왜 북한과 협의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합니까? 아무리 남북 공동 합의서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나라 방어훈련을 왜 북한과 협의를 합니까? 북한에서 반대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연합훈련 안 할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실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관점의 차이다. 민주주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황을 좀 잘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과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차 당 대회 때, 그 다음에 신년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 때 김정은은요 북한의 핵무기를 상당히 고도화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비핵화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고 평가하신 것은 좀 너무 북한을 선의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장 소장께서 사실은 옆에서 제가 보니까 한 8가지 정도를 적어 오셨는데 한 4가지 정도 지금 아쉬운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대표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간추려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면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기자들의 첫 질문으로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대변했겠습니다만 잠깐 머뭇하고 난 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공감대가 대전제다 이 부분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오늘 이 발언으로 그렇다면 소장님 이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면론은 좀 일단락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락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있을 다음번 2022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대선 주자들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수면 밑에서는 상당히 더 활동성과 폭발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이런 상태대로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안에는 사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6월이 지나가면은요, 각 당에서는 대선 후보들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거의 유불리를 갖고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6월이 넘어가면 어쨌든 사면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물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은 없다라고 단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 그 공감이 대전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가능성은 또 열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신년 초부터 사면론이 대두된 데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있었죠. 사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은 일단 쉽지가 않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 단독 보도로 어제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그 배경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배경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낙연 대표 만난 건 맞지만 사면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전반적인 배경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평론가님. 글쎄 이게 당사자들이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을 네. 사면론을 얘기했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왜 그러면 사면론을 연초에 들고 나왔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하나의 힌트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뉴스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뜻이 있고요. 대통령 복심이 있고 대통령 복심과 당대표가 만났는데 뭔가 사면론이 나왔다. 그럼 그게 곧 대통령의 뜻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네. 또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면에 대해서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희망 섞인 해석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게 바람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저는 밝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보통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네. 문 대통령 발언 내용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발언 내용을 읽어보면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고민할 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가 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해 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다른 그 표현하고 같이 연결하면요. 대통령이 사면할 권한은 갖고 있지만 네.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또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은 촛불 정부라고 하는데 여전히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촛불 민심, 왜 그럼 촛불을 들어야 했는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국민의 명령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현 정부가 그래서 출범한 것인데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그런 권한을 위임받고 그런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을 밝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분간 만약 국민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동의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당분간 사면 내기는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8.15 광복절 사면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게 네. 미래 권력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이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 주자의 각 당 대선 주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 대선 주자 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 네. 그리고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 차기 정부를 맡을 사람이 앞으로 이런 정부의 지향을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공감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저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단계적 절차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가 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기까지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이제 사면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면이나 아니면 연초나 내년 또 설 특사나 이런 것들이 또 네. 있을 예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고 대통령이 숙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대선 전국 등등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뒤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즈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 같은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부동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해법으로 기존의 투기 억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쌍끌이 해법을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등등을 풀지 않고 공급만 늘려가는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없이 공급 확대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예측을 뛰어넘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네. 설 전에 지금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만약에 지금 완화한다고 하면 그럼 시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정부마다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그 국민들 여론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규제했다가 풀어줬다가 이걸 반복해 오면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또 오를 것이고 지금 세금 좀 늘어나거나 부동산 뭐 투기 근절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 때는 또 풀어줄 거다. 그러면 누가 그 투기 안 하겠습니까? 집 여러 채 사고 그냥 버티는 거지. 그리고 세금 더 많이 내면 되는데요. 내년 정부에 1억 오르면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5천만 원 세금 내도 괜찮다.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제도적 어떤 그동안의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보유세를 늘려오는 작업을 한다거나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거 단계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 양도세 지금 완화 문제 얘기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혼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대책이 또 나올 가능성은 투기 근절 대책에 있어서만큼은 없다. 이 점을 전 뭐 분명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안정의 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너무 투기 근절 대책에 집중돼 있다고 했었던 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대가 분리돼서 세대가 늘어나는 현상이라든가 네.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유동 자금이 많이 풀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 대책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창훈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 때는 지금 이렇게 작심하고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특히 서울 시내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설 전에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내놓겠다 했으니 이 부분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말대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집권 5년 차 이제 남북관계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을 남은 기간에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내용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 관련할 때 말씀하실 때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집권 초기부터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셨는데 중간에 잘 되다가 하노이, 싱가포르 이런 회담 때에서 삐끗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남북 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참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해도 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년사에서 비대면으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최고 통치자 대통령께서 의지만 밝히면은요, 이것은 무능력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집권 초기부터 취임할 때부터 남북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 이거 꼭 성취해내야 됩니다. 집권 5년 차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이것은 김정은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잘 못 알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합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정부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더 강경한 모습 취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더 구체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남북 관계가 대외적으로 봐서는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대통령의 저런 진정성 있는 제의와 성의에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북한 핵무기 고도화하고 있어요. 뭐 나만 우리 뭐 열병식 하는 거 우리 관찰도 하지만 너희들은 머저리야.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답해야 될 차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